블루텅 스킨크라고 하는 친구들이고요. 되게 인기가 많은 친구들이고, 이 친구들 지금 AB 친구들이에요. 이제 원산지는 인도네시아고, 이제 흔한 말로 강아지 사료 먹는 친구들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강아지 사료부터 해서 슈퍼푸드 가릴 거 없이 자취성으로 되게 많이 먹는 친구들이고, 이 친구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은 이 비늘이 되게 미끈미끈거려요. 이런 친구들을 저희들은 스킨크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혀를 보시면 이 친구들이 혀가 파래요. 보셨나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블루텅이라는 게, 텅이 이제 영어로 혀잖아요. 그래서 파란 혀 스킨크라고 해서 블루텅 스킨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국내 번식된 개체고, 이제 번식된 개체를 저희들은 국내 KR 코리아 CB라고 해서 KR CB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커지면 얼마나 커지나요? 형태를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성장을 하고요. 블루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체별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좀 얌전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사육하시는 분들이 또 그만한 매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먹이를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사육하시는데 또 그만한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클 때까지 계속 슈퍼푸드나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사료 이런 것들만 먹으면서 이렇게 커지는 건가요? 그렇기도 하지만 아까쯤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먹이와 충족한 먹이를 줘야지 개체들이 건강하고 이만큼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호주의 원산지인 비어디 드래곤이라고 하고요. 용 같은 생기네요. 그래서 제일 인기가 많은 주행성 파충류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도마뱀들이 야행성이다 보니까 네.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기가 힘든데 얘는 또 주행성이라서 또 그것마다 또 매력이 있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 친구들은 되게 활동성도 많을 뿐더러 타 파충류들은 이제 먹이를 먹일 때 보통 삼키는 형태의 먹이를 섭취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렇게 씹어먹는, 찹찹찹찹찹 먹는 그런 성격 때문에 또 인기도 많은 친구고요. 많이 이제 초보분들한테도 저희는 추천드리는 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유로메스틱스 중에 말리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들은 보면은 네, 채식만 하는 친구입니다. 심지어 절대 채식을 할 것 같지 않은 편이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채식도 하는 뿐더러 이제 좀 고온에서 사육하는 친구들이고요. 이제 저희가 요구되는 온도 같은 경우에는 한 37도에서 40도 넘게도 사육이 가능한 친구들이고요. 배가 이런데도 심지어 채식만 하는 친구들입니다. 주 먹이는 렌틸콩이나 아니면 이제 육지거북 사료 중에 일부 종이랑 그 다음에 채소만 먹는 친구들 중에 하나입니다. 성격은 온순한 편인가요? 개체 차이는 언제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이트라고 하죠. 깨물거나 그런 건 없지만 어렸을 때 꼬리를 보시면 이게 엄청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면서 꼬리를 탁 치는 행위를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근데 성격 자체는 싸늘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요즘 제일 핫한 친구들 중에 하나인데 크레스티드 게코라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이제 원산지는 뉴칼레도니아 쪽이고요. 친구들은 이제 부치류 도마뱀이라고 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붙어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점프하고. 네. 아주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겠네요. 그렇죠.
이 친구들의 이제 제일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인기가 많아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가루 형태의 사료만으로도 충분한 사육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서 이제 집에 먹이용 곤충이 싫으신 분들, 집에 두시기 싫으신 분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파충류 쪽에서는 이 친구들을 빼놓고는 파충류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요즘 제일 핫한 친구들입니다. 그만큼 이제 사육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 친구들에 대한 개량이라고 해야 되죠. 모프 같은 것도 되게 많아서 이제 색감이나 이제 이런 형태, 무늬에 따라서 가격이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친구들은 이제 노멀 친구고 이제 이 친구들 형태에 파생된 여러 모프들 친구들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제 릴리 화이트라고 해서 이 베이스 자체가 되게 하얀 친구들을 릴리 화이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친구들을 릴리 화이트라고 합니다. 하얗네요. 네, 전체적으로 아까 처음에 보셨던 친구와는 다르게 이렇게 배색이 하얀색으로 빠져있는 친구들이고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서는 이런 이제 이쁜 릴리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등에 패턴이 하나도 없는 친구들을 또 솔리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친구들도 이제 모프 중에 하나인데 세이블이라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이제 모프로 불려진 지는 정말 얼마 안 된 한 3-4년 정도밖에 안 된 친구들이고요. 이제 외형적으로 되는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얀색 발색을 조금 더 올려주는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릴리 화이트랑은 좀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요. 가구일 개코라고 하는 친구들이고요. 이제 외형적으로 특징으로 보면은 크레에 비해서 몸이 되게 뚱뚱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단색, 빨간색, 노란색 이런 단색 패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의 이제 외형적인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보분들이 보실 때는 좀 악어와 흡사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남성적인 매력이 좀 있는 친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레스티드 개코와는 좀 다르게 다른 색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서 또 이 친구들만의 매력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저희 매장에서는 가구일 개코를 직접 브리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구일 개코를 분양받으신 분들한테는 이 친구의 알 껍질도 같이 드립니다. 와, 되게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파충류 키우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친구가 알이 나왔던 정보나 그 다음에 부모의 정보를 써놓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부모도 직접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나왔던 알도 이제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의미 있는 또 분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이제 알 껍질을 같이 드리고 있거든요. 진짜 의미 있어 보이네요. 네. 얘는 똑같이 크레이코처럼 뭐 슈퍼푸드나 이런 거 먹나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뉴칼레도니아족 친구들이 인기가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파충류가 되게 고온 사육을 많이 하지만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상온이라고 하죠. 24도에서 26도 정도의 충분한 사육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온도를 가지고 그 온도대가 최적의 온도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 되게 쉽게 사육을 할 수 있어서 인기도 많아진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이 친구들은 팩맨이라고 하고요. 이제 양소류 쪽에서 파충류 양소류 쪽에서는 제일 기본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친구들 중에 하나고요.
이제 팩맨도 되게 종류가 많은데 이 친구들은 이제 차코 팩맨이라고 하는 친구들이고요. 색감이 이렇게 완전 노란색 색감부터 시작해서 빨간색, 초록색, 그 다음에 갈색, 이제 색감이 되게 이쁜 친구들이라서 인기가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입문하시기에도 되게 편합니다. 항상 이제 먹이 반응도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사육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서 이제 저도 항상 양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는 친구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먹이류를 봤을 때 이제 사료가 또 나와요. 이 친구들만 전용 사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벌레나 이런 걸 좀 두려워하신 분들한테도 또 추천드릴 수 있는 친구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럼 얘네들은 활동성이 좀 적을 것 같은데 사육장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크기면 되는 건가요? 사육장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일단 사육장은 사육자가 해줄 수 있을 만한 최대한 사이즈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모든 파충류 동일합니다. 이 친구들이 활동성이 없다고는 표현을 하지만 또 저녁에 야행 때는 또 엄청 이제 물에도 자주 들어가고 활동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 친구가 단편적으로 가만히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육장을 작게 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고요. 사육장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개구리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초보분들이 보실 땐 도롱뇽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적으로는 유미류라고 표현을 해요. 꼬리가 있는 유미류 양서류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는 이제 엠페러 뮤트라고 하는 친구들이고요. 이제 유미류 친구들 중에서는 살라만다, 뮤트 되게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뮤트라고 하는 친구들이고요. 뮤트들도 이제 이렇게 땅에서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물에 사는 수생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는 땅에서 살다가 번식기에는 이제 또 수생을 요구하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도 되게 매력적으로 생긴 친구들이라서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러게요. 또 네. 개코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군요. 네. 얘네들은 먹이를 어떤 식으로 줍니까? 이제 실지렁이나 냉동 장구벌레, 그 다음에 이제 거북이 사료로 나오는 사료들을 급여를 하는데 이제 만들어서 그릇에 넣어놓으면 알아서 먹는 친구들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내가 이거를 키우는 재미를 느끼시면은 핀셋으로 직접 줄 수 있는 그런 또 재미가 있는 친구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다큐멘터리나 이 개구리 관련된 영상에는 무조건 나오는 친구들 중에 하나고요. 이름은 레드 아이 트리프록이라고 하고요. 왜 레드 아이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은 야행성이다 보니까 자고 있어서 그냥 개구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친구가 눈을 떴을 때 되게 매력적인 친구들이거든요. 와, 그러네요. 네. 다큐멘터리에서 항상 보던 그 친구인데요. 그렇죠. 이 친구들의 매력이라고 하면 이 빨간 눈과 이 옆구리, 파란 옆구리 패턴들이 되게 매력적인 친구예요. 형형색색하네요, 진짜로. 네. 생긴 건 무서운데 얘네들은 눈을 보고 사나요? 이 친구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귀뚜라미 위주의 먹이를 주고 있고요. 야행성이다 보니까 귀뚜라미를 사육장에 풀어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먹고요. 근데 너무 생긴 게 독보적이라서 되게 매력 있는 친구입니다. 진짜 얘는 네. 인기가 많겠네요. 근데 양서류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피부 호흡, 즉 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피부로 흡수해서 물을 먹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 손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장갑이나 아니면 손에 물을 묻혀서 만져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한 잦은 핸들링은 이 친구들한테도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트리프로 계열이나 좀 피부가 예민한 친구들한테는 핸들링은 자주 하시는 건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아까 그 레드 아이 프로그? 네. 그 아이를 입양하게 그 아이를 입양하게 되면은 네. 뭐 따로 준비해야 될 게 따로 있을까요? 우선은 사육장은 저희 매장에서 전부 다 구성을 다 해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저희한테 분양받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파충류 쪽에서는 사이테스라는 게 있어요. 국제적 멸종동물로 지정된 친구들에 한해서 저희 나라에서는 서류상으로도 관리를 하고 이걸 사육하고 있는 거를 이제 환경청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이제 육지거북의 대다수종이나 그 다음에 모니터류, 그 다음에 이제 양서류에서도 몇 종,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류를 무조건 구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주시는 분에 한해서 서류를 구비하고 있는 걸 꼭 양수를 받으셔가지고 사육을 하셔야 되는 친구들이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도 레드아이 프록도 이제 사이테스 2급이 등재된 친구들이기 때문에 서류를 사육하실 때는 꼭 양수를 받으셔야 됩니다.